이동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자, 12월 둘째 주 NBA 핫이슈 코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BA가 뭐 비시즌이긴 한데 좀만 있으면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뭐 전략 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주에 정말 충격적인 트레이드가 터지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근데 이동환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브룩을 처리할 수 있는 구단이 워싱턴밖에 없다 지금. 그리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널과의 트레이드라 그랬는데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아 근데 저는 트레이드 자체는 가능하다고 봤지만 이 정도로 웨스트브룩이 헐값에 팔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뭐 트레이드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하자면은 그러니까 웨스트브룩은 지난 시즌 올 NBA 팀 들어갔던 선수고 그렇죠? 조널은 지금 부상 때문에 거의 2년을 날려먹은 선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아킬레스건 부상에서 이제 돌아온 선수인데 1라운드 보호픽만 얹어서 그냥 간다? 워싱턴으로 웨스트브룩이? 저는 휴스턴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되게 의문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예, 유동 기자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단 웨스트브룩을 파야 되는 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하든과의 어떤 그런 이제 하든 중심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휴스턴 어떤 체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반박을 했기 때문에 웨스트브룩은 팔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웨스트브룩이 하든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웨스트브룩 선수가 기본적으로 한 4천만 달러 받고 그다음에 2년 뒤에 플레이 옵션은 4,700만 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가 굉장히 힘든 그런 카드였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한두 명 정도의 어떤 잠재력 높은 선수를 받고 1라운드 픽을 받으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시장의 어떤 현실적인 여건은 안 돼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안 받아. 그죠? 그쵸. 안 받기 때문에 근데 웨스트브룩은 팔아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워싱턴밖에 없다. 워싱턴의 조널밖에 없다. 근데 조널 같은 경우에도 웨스트브룩과 어떤 계약 조건은 비슷합니다. 4천만 달러 정도를 받고 2년 뒤에 4,700만 달러 정도의 플레이 옵션이 가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인데 거기서 러셀 웨스트브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입증된 선수고 조널은 한 2년 공백이 있기 때문에 1라운드 픽을 받고 판 걸로 이제 휴스턴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한 그런 계약이 아닌가, 트레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실 웨스트브룩을 데려갈 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높은 연봉, 어떤 뽀로그적인 성향, 그리고 우승팀들은 웨스트브룩 굳이 영입할 수 없는 좀 상황이라는 거, 대부분의 팀들이 이런 변수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좀 했던 것 같고 저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현지 보도를 보면은 이 트레이드가 성사가 되는 게 한 2주 전에 처음에 그 얘기 잠깐 나왔었다가 그 이후에 갑자기 전화가 되면서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 중간에 웨스트브룩이 다시 한번 어필을 좀 강하게 하지 않았을까. 나 왜 트레이드 되지 않느냐. 나 트레이드 부탁한다. 워싱턴으로 보내달라. 실제로 웨스트브룩이 워싱턴을 좀 선호를 했다고 해요. 지금 워싱턴 감독이 스캇 브룩스 감독인데 웨스트브룩의 어떤 성장기를 다 봐온 케빈 듀란트랑 함께 성장할 때 같이 했었던 감독이거든요. 오클라호마 시티의 감독. 그렇죠. 그런 어떤 이제 관계도 있기 때문에 웨스트브룩이 좀 워싱턴 행을 선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 오늘 러셀 웨스트브룩 트레이드가 됐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휴스턴이 이제 본격적으로 새 판짜기에 돌입을 했다. 그러니까 웨스트브룩을 줬고 근데 그 이전에 또 무브가 어떤 무브였냐면 로버트 코빙턴을 줘버렸어요. 그렇죠. 트레이드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하든과 조너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 뭔가를 갖다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코빙턴 같은 경우에는 그 휴스턴의 초스몰 라인업에서 가장 중요한 코어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선수는 여전히 리그에서 제일 좋은 3&D 자원이고 근데 이 선수를 팔았다라는 건 뭐냐면 휴스턴이 이제 하든과 웨스트브룩 어떤 체제에서 벗어나가지고 뭔가 새 판을 짜기를 만들기를 원했고 거기서 리빌딩을 원했고 그 상황에서 휴스턴이 생각할 때는 웨스트브룩 계약은 약간의 악성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하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이긴 하지만 주면서 뭔가 신입픽을 데리고 거기에서 새 판을 짜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 신호탄 또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도립의 어떤 그런 신호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는 일단 조널 하든 체제로 반 시즌 정도는 가긴 할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대로 로버트 코빙턴을 팔긴 했는데 크리스찬 우드와 드마커스 커즌스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커즌스야 뭐 사실 옛날 기량이 아니라고 쳐도 크리스찬 우드는 지난 시즌 디트로이트에서 굉장히 각광받았던 운동력 좋은 빅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코빙턴 처음 팔았을 때는 야 이거 그냥 휴스턴 시즌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로버트 코빙턴은 이런 슈퍼 스몰 라인업에서 진짜 가치가
높은 거지. 그냥 이제 일반적인 어떤 4포워드 원빅맨 체제에서는 꼭 코빙턴이 아니어도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PJ 터커는 그대로 지키고 있고 뭐 데니얼 하우스는 다른 포워드는 있으니까 일단 하든 트레이드가 뭔가 휴스턴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제안이 들어올 때까지는 잠깐만 기다려보자. 그때까지는 PJ 터커, 데니얼 하우스, 그리고 조널 하든으로 버틴다. 그리고 센터는 크리스찬 우드 이렇게 세우고 이제 브루클린이 어떻게 나오냐가 관건이죠. 네. 브루클린이 좀 더 적극적인 오퍼, 그리고 조금 더 의뢰 입장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은 카드를 준다고 할 때 그때 파는 이런 식으로. 그때까지는 조널 하든 콤비로 버티기 작전. 저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 맞는 얘기고 네. 휴스턴이 좋은 게 뭐냐면 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하든이 지금 2년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즉 당장 안 팔아도 돼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맞아요. 하든의 어떤 존재감을 입증을 하고 거기에서 구매자를 하면 되는데 원래 그게 이제 브루클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브루클린이 기본적으로 하든을 갖다 줬을 때 어떤 받을 수 있는 휴스턴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그렇게 인색하게 제가 볼 때는 제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이 됐고, 근데 여전히 지금 하든 같은 경우는 팀 운영 뭐 불참한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계속 이제 브루클린을 갖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휴스턴 같은 경우는 좀 더 시간을 놓고 하든의 구매자를 여러 이제 잡은 상태에서 좀 더 유리한 쪽에서 이제 하든을 갖다 트레이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볼 땐 조널도 팔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태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널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웨스트브룩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고 또 지금 아직 뭐 입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하지만 그 부분에서 조널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드를 하면서 뭔가 이제 새 판짜기를 갖다 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좀 중기적인 어떤 그 전망 차원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려면 이 두 선수의 어떤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또 만들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휴스턴이 본격적으로 해체하지 않고 지금 신인 픽을 야금야금 모으면서 이 두 선수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하든이 바로 트레이드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조널 하든이 어떤 백코트 앞세운 휴스턴의 경쟁력 서부에서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웨스트브룩이나 조널이나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석점 슛 능력이 없고 대신 돌파가 잘 되고. 근데 조널이 좋은 거는 어떤 부분이 더 좋냐면 기본적으로 돌파 능력은 비슷한데 킥아웃 패스가 조널이 훨씬 나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냉정하게 보면 휴스턴 입장에서 휴스턴이 작년과 같은 어떤 그 스몰 라인업이었던 농구, 그리고 지금 이제 빅맨들을 갖다 데리고 왔지만 이제 그런 농구를 갖다 계속 추구한다 그러면 조널이 휴스턴에게 좀 더 맞는 건 맞다. 근데 그게 뭐 완벽하게 이제 시너지가 나가지고 이 그 서브를 갖다 뒤흔들 정도, 그러니까 조널 뭐 하든 체제가 뒤흔들 정도는 아니고 그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좀 보고 있고,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브래들리 빌이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 너무 좋은 퍼포먼스를 갖다 보였고, 근데 브래들리 빌의 어떤 견제를 갖다가 이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카드 중에 하나가 웨스트브룩이고, 그런 점에서 뭐 하치무라 루이라든가 아니면 베르탄스라든가 이런 선수들하고 합을 갖다 맞추면 동부에서의 다크호스는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워싱턴 같은 경우는 사실 웨스트브룩과 빌의 어떤 호흡이나 어떤 이제 시너지 이게 뭐 관건이긴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동부지구에서는 이 정도 백코트만 해도 플레이오프 도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이 그렇죠.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말씀하신 대로 하치무라 루이도 있고 베르탄스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리그를 대표하는 어떤 폭발적인 3점 슈터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스캇 브룩스 감독이 워낙 또 스타 플레이어들을 좀 잘 컨트롤하는 그런 좀 성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너지가 난다면 그래도 동부 못해도 하위 시드는 그래도 한번 가져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널과 러셀 웨스트브룩의 어떤 맞대결, 뭐 손익 계산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이 지금 콩가루가 되고 있습니다. 예, 클리퍼스입니다. 사실 클리퍼스의 어떤 내분 관련해서는 지난 시즌 중에도 잠깐 보도가 나왔어요. 카와이 레너드, 폴 조지에 대한 어떤 특별 대우가 다른 선수들의 어떤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본격적으로 그와 관련된 어떤 보도가 크게 났어요. 예, 서명 경위 출동. 예, 그러니까 지난 시즌 클리퍼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일단 카와이 레너드의 어떤 프리게임 루틴에 대한 특별 관리. 그러니까 개인 공간을 레너드를 위해서 아예 만들어줬고, 원정 경기에서는 그 이제 구단 여성 스태프의 어떤 휴식 공간도 아예 레너드의 개인 공간을 내주면서 쉬게 만들었고, 경기 후에는 레너드와 폴 조지는 45분 동안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서 그 대신에 그래서 앞서 먼저 인터뷰한 다른 클리퍼스 선수들이 오랫동안 대신
시간을 버텨주면서 말을 해야 됐던 그런 환경이 있었고 레어드 폴 조지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개인 경호원을 붙이고 다녔고 개인 스텝을 붙이고 다녔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레너드 같은 경우는 샌디에고 고향이죠. 대학도 그쪽에서 나왔죠. 샌디에고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헬리콥터로 헬리콥터 출퇴근을 하면서 막 이제 훈련에 늦거나 이런 식으로 그로 인해서 막 훈련이 취소되기도 하고 그런 권한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 심한 어떤 특별 대우가 있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존의 어떤 박힌돌이었던 루윌, 헤럴, 이제 그리고 패트릭 베벌리 이쪽 파와 그리고 레너드 폴 조지파 이렇게 약간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것이 굉장히 이제 시즌 내내 오래 갔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라크롬에서 뭐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휴대폰만 보고 있고 그래서 팀 케미가 전혀 생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경기만 하는 정말 비즈니스적인 어떤 관계가 됐었고 그렇죠. 그 시즌 중간에 마커스 모리스가 들어와서 이 선수가 이제 라커 어떤 리더 역할을 갖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비카 주바치 주바치 선수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또 둘이 이제 충돌이 생겼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그 보도에 인용된 한 멘트가 있는데 한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만약에 클리퍼스 선수들에게 너희 팀의 리더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15명 다 다른 대답을 할 것이다. 아 그렇죠.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많이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참 르브론 제임스가 대단해. 그쵸. 이 많이 쓰는 표현은 새삼릅 이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슈퍼팀이 진짜 로스터상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농구팀이라는 것은 코트 밖에서도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생활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 체제가 안정적으로 굳어지고 팀 케미스트리를 어떤 좋은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은 그 팀은 결코 성공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일단 클리퍼스는 구색상으로는 로스상으로는 와 이렇게 좋은 팀이 있을까 하는 어떤 로스터를 지난 시즌에 갖춰놨지만 실제로 코트 밖에서는 정말 어떤 제대로 뭉쳐지지도 않고 갈등투성이었다. 이게 밝혀졌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그럼 오는 시즌 클리퍼스는 어떨까? 이걸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런 시즌을 한번 보냈잖아요. 엉망이었잖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가능하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많이 지켜보셨잖아요. 여러 팀들을. 사실 제가 지금 LA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좀 좋아하는 팀이었어요. 아,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수겸장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카와이 레너드나 폴 조지 뭐 좋아하던 선수였는데 좀 실망 정말 많이 했어요. 전 손절할 거예요. 아, 손절이요? 아, 그럼 뭐 언급도 안 하겠다, 이제는. 아니요, 그 언급은 해야죠. 첫 번째로 문제는 이제 카와이 레너드의 조용한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그쵸.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나온 그 사실들이 사실 이게 더 애슬레틱에서 나온 맞아요.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어떤 그 어떤 매체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클리퍼스 내부에서는 아니면 고위 관계자들은 다 뭐 거부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레너드의 이런 조용한 리더십이 첫 번째 문제는 사태를 봉합하지도 못했고 두 번째는 레너드 자체가 특권을 가지고 가면서 자신의 어떤 누릴 건 다 누리면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거기에서 폴 조지까지 어떻게 보면 그 호가호위 하면서 같이 가지고 간다. 이건 팀이 아니죠. 이런 팀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과연 봉합이 될 것인가? 봉합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레너드하고 폴 조지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로드 매니지먼트 안 할게.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레너드가 클리퍼스하고 어떤 협상을 할 때 간제비 스타일로 와서 이런 부분을 갖다 해줘라고 그러면서 한 거 아닙니까? 폴 조지가 아마 그렇게 해서 들어왔을 거고 합의를 한 거겠죠. 그런 합의를 갖다 깨고 이 레너드와 폴 조지가 지금 이 콩가루가 됐으니까 이 콩가루 붙이려면 강력 접착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들의 어떤 그 특권을 갖다 다 내려놔야죠.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죠.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는데 과연 이 두 선수가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저는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선수들이 레너드의 어떤 그런 관리에 대해서는 오케이 레너드 파이널 MVP였고 진짜 플레이오프에서 대단했지. 샌안토니오에서도 뭐 어떤 부상에서 덧난 것도 있고 그랬으니까. 근데 폴 조지에 대해서는 클리퍼스 선수들이 너는 뭔데 너도 레너드처럼 그렇게 관리를 많이 해. 이런 마인드가 되게 있었다고 하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죽 써놓고 우리 다음 시즌 우승해야 되니까 FA 계약 재계약하고 돌아와야 된다. 제가 봤을 때 몬트레즈 헤럴과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걸로 일단은 또 보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 클리퍼스가 그 대안으로 사실 이번 오프시즌에 선택한 게 저는 헤럴을 포기하고 이바카를 데려온 거라 보는데 그러니까 이바카가 사실은 레너드와 토론토에서 같이 뛰었던 적이 있고 실제로 성격이 그러니까 좀 다른 클리퍼스 선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좀 약간 친밀도 높고 선수들은 되게 두루두루 잘 지내는 그런 성향이라고 하더라고 실제 성격이. 그래서 클리퍼스 아마 이바카가 그런 이제
되게 이제 막 콩가루 돼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본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사실 코칭 스태프 변화가 있었잖아요. 터런누가 사실은 클리블랜드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장점 단점 다 보여줬지만 높이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빅3 중심의 어떤 슈퍼스타 중심의 어떤 팀을 되게 나름 잘 이제 뭐랄까요 뭉치게 했다는 데에서는 현장 관계자에서 되게 높은 평가를 받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낫지 않을까. 플러스 지금 이제 클리퍼스에 들어온 새로운 코치가 천시 빌럽스. 천시 빌럽스 아시겠지만 선수 시절에 리더십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디트로이트의 레전드.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빌럽스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준 것 같은데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좋아요, 좋아요. 그런 이제 스텝에 대한 구성은 됐다 이거. 근데 핵심은 얘네들 둘이가 안 바뀌면 내가 볼 때 이거 핵심이 안 바뀌는데 본질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네. 얘네들이 바꿔야죠. 특권을 좀 내려놔야 된다. 그렇죠. 레넌드랑 폴 조지가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거기 여기에서 갈등이 있었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클리퍼스가 올라와야 되는데 왜 안 올라올까? 우리가 계속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 올라왔는데 올 시즌은 객관적 전력이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작년보다. 그런 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레너드나 폴 조지나 기본적으로 코어는 너무너무 탄탄해요. 사실 르브론, 앤서니 데이비스 풀로 한다면 모자라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 본드를 붙여야 되는데 그럼 이 두 선수가 본드를 붙여야 되는데 이 두 선수가 그대로 이런 행태로 간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클리퍼스는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객관적 전력이 지금 뭐 챔피언권에서 탑5 안에 들긴 하는데 플레이오프 갔을 때 최종 승자가 근데 이러다가 뭐 서부에서 지금 서부가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서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 홈 어드밴티지 못 받는 이제 5-8이 뭐 이 정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갔다가 그냥 또 한 4강 정도에서 젖잘 싸고 그냥 끝날 것 같은. 네, 그렇게 되면 실패죠. 네, 그렇게 되면 해체해야죠. 예를 들어서. 일단 그런 지금 생각이 듭니다. 폴 조지 최근 인터뷰 보면 폴 조지는 일단 정신을 아직 못 차린 것 같더라고요. 당 리버스를 욕하더라고요. 당 리버스는 나를 레이 알렌처럼 쓰려고 했다. 네. 아 그래가지고 그 현지 기자가 거기서 페폭을 하나 했었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고 너가 그 지난 시즌 오클라호마에 있었을 때보다 지금에서 피켓롤 비율이나 이런 게 더 높았어.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렇게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 무슨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가지고 좀 화가 났어요. 내가 쟤들 왜 좋아했지? 굉장히 끈끈하고 이제 단단한 어떤 농구를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클리퍼스에게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근데 저는 조금 유보하고 싶어요. 저는 좀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좀 지켜봐야 한다. 저는. 그래서 이도혁 기자는 좀 그래도 부정적으로 보시는. 저는 끝났어요. 아 끝났다. 클리퍼스는 끝이다. 네, 포틀랜드로 가려고. 포틀랜드로.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2월 둘째 주 NBA 하디스 코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